저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만날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트래블 웹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재천 교수입니다. 제 외국 동료들 이제 외국 학회에 가서 이렇게 저녁에 맥주 한잔하고 이러면 제 동료들, 그 녀석들이 저를 골려 먹느라고 저한테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동물원장이라는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제 분야의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평생 한 동물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에 대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제 나이 또래가 되면 대가 반열에 오르는 거죠. 근데 저는 어쩌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대 시절에 처음에 와서 한 2년 동안엔 진짜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한 해에 한 7, 80명 정도의 대학생들을 면담을 했어야 됐어요. 뭐 오면 그냥 뭐 코끼리 연구하고 싶습니다. 뭐 기린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뭐 침팬지 연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또 나도 아직 아프리카 못 가봤는데 한 2년 가까이를 제가 변명만 계속 그 학생들에게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연구를 접기로 했습니다. 저는 열대 정글에 가서 연구하는 사람인데 제 월급을 잘 아끼면 저는 갈 수 있지만 학생들을 데리고 가야 이 학생들을 훈련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열대 가는 거를 포기하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연구가 없을까.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둘러보니까 제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동물 수가 한 10가지 동물이 되더라고요. 그 무렵에 시작한 까치 연구, 그건 지금 25년째 접어들고요. 인도네시아 정글에 가서 하고 있는 긴팔 원숭이, 그건 지금 15년째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제돌이라는 그 돌고래를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을 제가 어쩌다 맡아서 했는데 그거 하면서 돌고래 연구 지금 거의 10년째 접어들고요. 뭐 제가 개미 연구는 한 40년 가까이 한 거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쓴 민벌레라는 아주 작은 곤충도 뭐 지금도 간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잡다하게 여러 가지를 하네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미국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의무였어요. 한때는 미국 과학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으면 그 연구비의 일부를 자기가 발견한 과학적 사실을 어떻게 대중에게 알렸다. 그 과정에서 돈을 썼다라는 걸 그 부분을 영수증을 제출해야 될 정도였어요. 과학은 참 얄궂은 학문이거든요. 과학이 없으면 과연 현대인이 살아남을까? 아마 거의 일주일도 못 버틸걸요. 과학은 거의 이제 현대인의 삶에서 공기나 물 같은 존재가 돼버렸는데 얄궂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과학을 하고 있는 과학자 스스로 과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에 제가 94년도에 돌아왔는데 언론에서 저한테 뭐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제 지도 교수님들을 늘 하셨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그럼 하겠다고 시간 내고 다 했는데 지금은 아마 대한민국의 자연과학 분야에 몸담고 있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이건 뭐 당연한 일로 다들 이제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열대에서 박쥐를 제법 연구한 사람인데
박쥐는 거의 열대에 모여 사는데 이 박쥐들이 지금 온대로 자꾸 옮겨오고 있거든요. 박쥐가 옮겨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호모사피엔스는 주로 온대에 사는데 박쥐가 온대로 자꾸 옮겨오면 우리랑 물리적인 거리가 지금 좁혀지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박쥐한테 직접 바이러스를 옮겨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지금 5억 명 넘게 감염이 됐지만 그중에 박쥐한테 직접 받았다고 밝혀진 건 단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그런데 박쥐가 온대지방으로 온다라는 건 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숲에 있는 야생동물들에게 옮겨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2021년 5월 달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지난 100년 동안 박쥐 분포 변화 데이터를 전부 분석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온대지방에 새로운 박쥐 생물다양성 거점 지역이 몇 군데 생겼더라는 겁니다. 그 바이오디버시티 핫스팟이 생긴 건데, 그 중에서도 제일 핫한 곳이 어디냐? 중국 남부 지역으로 판명이 났어요. 거기에 100년 동안 40종 이상이 이주를 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2종류 아니면 3종류를 걔네들은 달고 산다. 그 논문에서는 평균 2.67을 계산해냈어요. 그러면 40 이상 곱하기 2.67 하면 100이 넘잖아요. 지난 100년 동안 중국 남부 지역으로 100종류 이상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놈이 이번에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게 된 거다. 기후변화가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얘기할 만한 거리가 이제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시나리오지만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2021년 4월에 그 탄소 배출량을 조사한 거가 굉장히 희망적인 이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전년에 비해서 17%나 떨어졌어요. 이야,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산업이 좀 중단되고 이러니까 역시 이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런데 그 데이터는 반가운 데이터였는데 같이 조사된 다른 데이터, 배출량은 17% 줄은 게 맞는데 대기 중에 탄소 함유량은 더 늘었어요. 뭐야,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왜 늘어?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뿜어낸 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줄인다고 해서 이게 그냥 갑자기 확 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산에 의하면 우리가 완전히 탄소 제로를 실행한다 그래도 한 20-30년은 그냥 기후변화 이 상태가 그냥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동시에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CNN 뉴스 클립이 있었는데요. 인도의 뉴델리에서 CNN 기자가 어떤 남성에게 이렇게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그 남성이 뭐라 그러냐면 40대 남성이던데 생애에 그 산 윤곽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염이 얼마나 심했으면 거기 살면서 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덕택에 산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회복력이 훨씬 셀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선순환되는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뜻밖의 더 가속화해갖고 훨씬 빠른 속도로 자연이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에서도 노력해야 되고요. 배워야죠. 언제까지 그냥 국영수만 가르치고 배워야 하나. 어쩌면 지금 우리 코로나나 이런 전문가들의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예측하는 게 이번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또 일어난다.
자연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이게 국영수보다 제 생각엔 더 중요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덮쳤거든요. 그동안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해보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만날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연 속에서 크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앞으로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안 벌어지게 하는 차원에서 이제 아마 노력들을 할 테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토론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죠. 어떻게든. 그리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풀어나가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연이 우리에게 뜻밖의 놀라운 선물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형들, 누나들, 언니들 이미 환경에 대해서 부모 세대랑 굉장히 다른 감수성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환경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일에 과감히 경고장을 날리는 그런 세대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참 큽니다. 환경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요.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내 삶을 만끽하겠다, 그런 꿈 꾸자고요.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그 아주 질 높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변을 늘 보살피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